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구독자 분 중에 세계 경제 그리고 중국발 악재가 걱정이 돼서 전체적인 시장을 나름대로 분석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세계 경제를 보는 시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24년 투자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다. 부의 기회는 24년부터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부의 기회는 23년 당장 잡아야 됩니다.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70%는 국내 주식에 베팅하는 게 좋다는 거죠. 보유하고 있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바닥에 잡는다고 현금을 너무 갖고 있으면 기회를 놓치고 배만 아픕니다. 적어도 70%에서 80%는 매우 10년의 미래가 좋은 섹터, 대장주에 묻어둬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를 안 놓칩니다. 지금 딱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국내 주식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에 따라 모든 경기나 세계 경제가 움직입니다. 세계 경제의 1등은 미국이에요. 미국의 연준금리가 매우 중요한데 연준금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감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높아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1년 동안 올렸습니다. 최종 5.5인데 여기서 금리를 7월 달에 한번 올렸거든요. 0.25 한 번 더 올린다는 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7월 27일 0.25가 마지막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4월이나 이런 사람들이 겁은 줍니다. 추가 금리 인상 준비돼 있다. 다 겁 주는 거예요. 인플레이 목표는 2%가 목표다. 예, 목표가 2%는 맞지만 2% 꼭 안 잡아도 돼요. 한 3%대만 잡아도 미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됩니다. 2%대는 꿈의 2%대죠. 하지만 2%대를 잡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최악의 조건에서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 확률이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유지한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5.5가 최고점이 될지 5.75가 한 번 더 올려서 5.75가 최고점이 될지 모르지만 정확히 확실한 거는 금리가 한 6개월 이상은 수평으로 간다는 거예요. 24년 1분기 지나서부터 서서히 내릴 겁니다. 금리가 내린다는 거, 연준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금융장세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금융장세가 돈세영 예측대로 내년 여름 이후부터는 금융장세가 펼쳐진다면 적어도 똑똑한 투자가라면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23년에는 미래 섹터가 좋은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을 겁니다. 너무 간보지 마시고 70% 이상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성장 미래주에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고 글로벌에서 1등하는 기업에 그냥 묻어두세요. 그래야 됩니다. 기회를 안 놓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너무 잔머리 쓰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28년 투자를 하면서 너무 머리를 쓰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를 많이 봤어요. 투자해야 될 시기고 대한민국 투자가 매우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연준 금리에 있어요. 연준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면 강달러, 킹달러가 꺾이기 시작하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모든 악재가 꺾이고 대한민국도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유리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유리해지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지금 세계 1위 하는 분야에 있는 종목이 무섭게 올라갈 거예요. 많아요. 반도체도 있을 거고 L전자, 전장 섹터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경쟁력 있는 거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놓으면 부자가 됩니다. 거시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다가 또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했는데 연준 금리가 내려오면 다시 전 바닥까지 내려갈 겁니다. 이 타이밍 뭐냐? 외국인이 국내 매수를 하는 시기로 변합니다. 여기서 꺾이느냐, 여기서 다시 정보 쪽으로 가느냐는 확률적으로 저는 꺾인다고 봅니다. 그 꺾이는 신호는 미국의 연준 금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봐야 알겠지만 연준 금리는 분명히 내년 봄 이후에 꺾입니다. 달러 환율이 올해까지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꺾입니다. 그 꺾이는 타이밍이 국내 주식이 꽃을 피우는 신호탄이라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 달러의 기준점이죠. 끝없이 올라가다가 꺾였고요.
지금 살짝 반등했어요. 연준금리가 내려오면 저는 이게 꺾인다고 보거든요.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유리한 거예요. 이런 것 좀 알면서 미국 주식 좋아, 한국 주식 좋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 주식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2배 이상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24년도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보입니다. 시장 예측을 한 건데 22년 3분기에 2600, 2700이었는데 최저점은 22년 9월날 찍었어요. 9월이에요. 9월이고 금융잔세가 23년 2분기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저는 좀 딜레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길게 1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다. 좀 늦어졌다. 그 이유는 미국이 물가 인상을 잡으려고 아직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고요. 금융장세는 24년 1분기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24년 2분기부터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금융장세가 펼쳐지는 거고 금융장세 뒤에는 한 번 더 가죠. 실적장세가 펼쳐집니다. 그럼 이게 24년인데 금융장세가 24년부터 시작되고 실적장세는 25년 말 정도에는 저희는 투자금을 좀 회수해야 돼요. 25년까지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미친 듯이 갈 것 같고 25년도에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25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점 뭐냐? 벌써 바닥은 찍었다. 언제 바닥을 찍었느냐? 최고의 타이밍은 22년 9월이었다. 돈생이 가장 힘들었어요. 돈생이 9월 달에 유튜브 방송 2주에 하나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은 찍은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바닥은 찍었고 대한민국이 많은 상승은 없었지만 상반기까지 상승하다가 7월, 8월 2달 조정받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8월 조정이 마지막일 것 같고 조금씩 오르고 24년도에는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세계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 얼마만큼 조정을 받았느냐 보여주는 거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 고점에서 36% 빠졌습니다. 오일 쇼크 때 거의 50% 조정 받았어요. 그 2차 오일은 한 30% 조정 받았고요. 블랙 먼데이는 35%, 그리고 IT 버플은 50%. 돈세형이 한번 무너졌을 때 금융위기 때가 가장 셌죠. 금융위기 때가 57%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 35% 빠진 것 같아요. 누가 잘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하락을 하느냐 고점 대비 그 평균치를 알아야 돼요. 이걸 어디다 노트에 적던지 좀 적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 붕괴 났을 때는 고점 대비 50% 납니다. 반토막이 나고요. 그 다음 위기, 완전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 위기가 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35% 조정받습니다. 그냥 노이즈, 약간의 조정을 받는다면 좀 세긴 한데 약간의 노이즈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20%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제대로 조정받은 건 아니죠. 현 상태는 시스템 붕괴냐? 시스템 붕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시스템이 붕괴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핵심은 뭐였냐? 지금 금리를 올리고 주식장이 나빠진 거는 미국이 일부러 만든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선별적으로 먼저 선행을 하면서 위기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시스템 붕괴 위기의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금융시장이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위기도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아무리 하락을 한다 해도 금융시장 위기 수준밖에 안 되니까 금융시장 위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 대비 35% 조정이 맞습니다. 35%의 조정이 맞다.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금리가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올리는 단계에는 역금융 장세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단기 반등을 좀 해요. 그리고 역실적 장세가 펼쳐지는데 이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 지금 역실적 장세냐 다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식이 더 폭락하느냐 이건 좀 헷갈리는데 대한민국 차트를 보면 벌써 바닥을 찍었어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거의 2년을 조정받았고요. 금융위기 35%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요 상태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펼쳐질 장세는 금융장세거든요. 금융장세는 내년 여름부터 금리가 꺾이기 시작할 건데 또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 금리 내린다 하면 벌써 늦었습니다. 6개월을 꼭 선행을 해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23년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융자세가 펼쳐지면 상승이 있고 좀 조정받다가 이제는 진짜 실적이 좋은 실적 장세가 펼쳐집니다. 한 1년 가죠. 제가 24년이 아니라 25년으로 봅니다. 이게 24년. 좀 딜레이 됐죠. 1년 정도에서 딜레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정확하지 않아요.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핵심은 뭐냐? 분명히 금융장세, 실적장세가 다시 좋아지는 장세가 오는데 당장 왔느냐 아니면 1년이 늦게 오느냐 모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지금 투자해서 1년 버티는 겁니다. 저런 화려한 장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잔머리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매우 싸다 하면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미쳐 날뛸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바보 같은 투자가 부자가 됩니다. 바보 같은 투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23년 상반기까지 매크로 환경 둔화된다. 추세가 지속된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벌어났죠. 그리고 코로나가 중국이 좀 세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더 나빠졌고 지금은 또 코로나가 끝나니까 중국 부동산이 침체된다고 또 합니다. 그러니 좀 딜레이가 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턴하기가 한 6개월에서 1년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금리가 5.5% 길게 유지될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내릴 때가 금융장세가 펼쳐지는데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적어도 23년 12월까지는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발 악재입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에요. 그런 중국이 만약에 위기가 오고 침체가 된다면 무섭죠. 엄청나게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중국발 악재, 부동산 악재는 별거 아니다. 만약에 중국 부동산 악재로 주식이 바닥 정도로 하락을 한다면 하늘이 내린 기회예요. 무조건 풀베팅 들어가야 돼요. 물론 현금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현금이 없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분명히 돈세형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내 주식을 지키고 주식 수를 뺏기면 안 돼요. 주식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현금 있는 분은 이번 하락을 부자가 되는 기회로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중국에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일단은 부동산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부동산 위기보다 중국의 더 큰 위기는 탈중국이에요. 탈중국을 왜 하냐? 왜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을 했다가 미국이 강력하게 밟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너무 독재를 해서 자국의 이익만 너무 이야기하고 지 맘대로 코로나 때 모든 공장을 멈추게 하고 또 나쁜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에서나 독재에서나 펼칠 경제를 펼쳤어요. 그래서 탈중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위기가 탈중국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위기는 대한민국도 옵니다. 그냥 경기 나빠지고 부동산 가격 30에서 40% 빠지는 거예요. 근데 더 위기는 탈중국에 있습니다. 그럼 탈중국이 더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세계 경제가 비관적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중국이 무너지고 완전 꼴까닥 할 정도로 서서히 침몰을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기회가 다시 옵니다. 중국이 천천히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에 매우 호재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렇게 나쁘게 꺾였죠. 중국의 위기는 본질은 뭐냐? 사회주의, 한마디로 공산당 독재에 있습니다. 공산당이 위험한 거예요. 결국엔 보십시오. 먹고 살만하니까 미국한테 덤비고 그리고 러시아에 붙고 힘 좀 생겼다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나쁜 짓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렵게 만든 기술 뻔뻔하게 이 공산당 놈들 뻔뻔하게 사람 빼가고 해킹하고 우리나라 기술 어렵게 만든 기술 훔쳐가서 우리나라 중견기업들 잘 나가던 기업들 많이 망하게 했지 않습니까? 조선도 힘들었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도 중국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펜텍이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3위까지 갔던 회사인데 언제 망한지 모르죠? 왜 망한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국 때문에 망했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 왜 망했습니까? LG전자가 좀 늦게 만들었다고? 그 이유도 있지만 LG전자의 스마트폰이 망한 거는 중국 탓입니다. 중국이 우리의 거를 뺏어가면서 저가에 때려버리니까 삼성전자, 애플만 살지 중국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LG전자가 스마트폰을 포기하게 된 거고 이렇습니다. 미국,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물건, 완제품을 잘 안 사요. 중간재만 사갑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서서히 침몰을 하는 게 예전에는 독이었는데 이젠 약이 됐죠. 대한민국이 LG전자나 삼성전자, 현대차가 중국에서 탈중국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중국의 위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중국이 이기니 미국이 벌써 끝났어요. 게임은 그냥 미국이 이긴 겁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이 너무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니까 적당히 살려줄 겁니다. 그런 신호가 보여요. 미국에 한자리 하시는 분들이 가서 슬슬 살려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크는 거는 또 반대하지만 너무 짓밟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중국을 대체할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완벽히 대체할 나라가 있진 않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딱 보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나라는 두 나라일 겁니다. 두 나라? 경제신문을 많이 본 분은 인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인도 맞지요? 중국을 대체할 좀 고급스럽고 제품 수준이 좋은 거는 중국을 대체할 나라는 한국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24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이 적당히 무너지면 저가품은 인도가 대체를 할 거고 고가품은 대한민국이 다시 우리 거를 찾는 겁니다. 우리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TV 찾을 거고 자동차 찾을 거고요. 그리고 조선 찾을 거고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압도적으로 이겼던 거를 다시 찾는 겁니다. 원래 주인이 대한민국이었어요. 또 아래급은 이젠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세상이 보입니다. 인도 시장도 좋겠지만 대한민국에도 매우 좋아요. 24년 보십시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큰 시세를 두고 상승하는지. 중국 경제와 파장에 대한 전망. 중국의 40년 호황은 끝났다. 서서히 죽고 있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급격한 기업변화 목도할 거다. 그래 꺾이는 게 보일 거라는 거죠. 중국 성장률은 4% 미만에 머물 것이다. 이제 고속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30년대 GDP 20% 내외로 떨어질 것이다. 되게 더 나쁘게 보네요. 일본과 동일한 경로로 걸을 수 있다. 일본이 어떻게 했죠? 장기적인 침체로 갔죠. 중국 부동산 붕괴와 경제 경착륙은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다. 많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적당히 준다. 위기까지 확산되지 않으며 고통이 일부 국한될 거다. 그러니 적당히 위기가 온다. 세계 원자재 시장의 최대 위협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원자재를 대체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중국이 갑자기 망해버리면 안 돼요. 서서히 대체할 나라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와 닮았지만 미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신흥시장에 미치는 건 제한적이다. 장기 진행 중이고 이혼을 하고 있다. 벌써 한국은 이혼을 했어요. 서서히 다 빠졌습니다. 한국 수출은 중강제 준시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이 중국 수출량이 많다고 하는데 중국을 대체할 인도가 큰다면은 인도에 팔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완제품을 많이 팔았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많이 팔았죠. 지금 중국 경제 무너진다고 해도 인도 시장이 대체할 나라가 살아난다면 우리나라 영향 크지 않습니다. 중국 무너져도 우리나라 그렇게 타격 크지 않습니다. 미국도 보십시오. 미국 중국산 제품 수입 많이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똑똑한 나라예요. 벌써 21%에서 13%로 줄여놨어요. 이제는 중국이 무너진다고 해도 미국도 타격이 별로 안 커요. 미국이 만든 패권 전쟁인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준비 안 했지만 글로벌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벌써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 거짓말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벌써 인도에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공장 많이 져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백악관 중국 침체 원치 않아. 왜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요. 이 업자는 죽일 것처럼 덤볐는데 미국이 중국이 좀 진짜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약간 살려줍니다. 약간 살려줘요. 왜냐면 확 죽어버리면은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적당히 살려주고 대체할 인도, 한국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 살려주는 거죠. 적당히 갑니다. 그러니 미국은 똑똑한 나라예요. 중국 절대 이번 위기가 큰 위기로 안 갑니다. 살려줄 거예요. 러먼드 상부 중방문에 지금 중국에 방문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침체 원치 않는다는 입장 전달했다. 그럼 중국이 손 안 잡을 것 같습니까? 당장 죽겠는데? 미국이 손 내밀면 그냥 중국 손 잡습니다. 당장 죽겠는데 할 수 없어요. 벌써 손 내미니까 턱턱 잡았어요. 미국이 또 견제는 합니다. 정보 공개 투명성 유지해야 해준다. 이런 거죠. 중 뒤통수 노리는 인도. 중국 대체 나라 된다. 중국에서 인도로 대체가 되고 있고 대체가 가능한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핵심은 뭐냐? 인구가 중국보다 많아요. 중국이 왜 컸습니까? 독재로 컸나요? 아니에요. 중국은 인구로 컸어요. 근데 인도가 그동안 더 자식을 많이 낳나 봐요. 인도가 인전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중국은 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다. 당연히 똑똑한 미국 대체품을 찾았는데 인도예요. 이 모디 총리 이분인데 이분이 또 똑똑하시더라고.
모딘 총리인데 중국 대신 우리가 성장 엔진이다 까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미국의 노림수는 뭐냐? 중국을 천천히 말려 죽인다. 한 방에 안 죽여요. 인도가 어느 정도 대체가 되고 고가품은 한국이 대체가 됐을 때 그때 죽던지 말던지 하겠죠. 지금은 뭐 죽일 필요 있습니까? 적당히 세계경제 돌아가면서 서서히 죽이겠죠. 인도가 저가품 대체국으로 올라오면 성공한다. 그 시간은 별로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2, 3년이면 충분히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세계 5대 경제대국 올랐다.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신성장 엔진이다. 웰컴 투 인디아. 젊은 날에 베팅하는 투자를 엄청 하고 있어요. 인도 대표지수 사상 최고치랍니다.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식 많이 오르고 있어요. 중국 경기 침체 우려로 스마트머니 신흥국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게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주식시장이 매우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무너진다고 한국 무너지지 않아요. 세계 인구 1위 인도, 포스트 차이나 부가 차이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력으로 글로벌 기업 흡수하고 있다. 중국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급등상. 모디 인도 총리 중국 경향의 공급망을 다각화로 하자. 한마디로 까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중국 니들만 공급망이 될 수만 없다. 인도가 대신 해줄게. 걱정 마. 인도가 대신 해줄 거니까 그냥 좀 쉬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플, AMD 이어 미국, 인도 투자, 러시. 글로벌 기업이 지금 인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뭐 하고 있느냐? 벌써 3년 전, 4년 전에 인도로 다 갔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 똑똑하다니까요. 벌써 다 갔습니다. 인도, 영국 제치고 세계 5위 경제대국, 중도 대체한다. 인도가 영국을 앞질렀죠. 인도의 인구가 14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4억이기도 한데 인구의 분포층이 젊은 세대들이 많다네요. 젊은 세대는 뭡니까? 많은 소비를 하고 많은 노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앞으로의 한국 진출을 했을 때 한국의 또 다른 먹거리 시장이 될 거예요. 중국보다는 인도가 우리를 살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지는 대한민국 종합주가예요. 21년 6월 달에 3,316을 찍었습니다. 이게 3,316이죠. 거의 2년을 하락했어요. 2년을 하락했습니다. 22년 9월 달 최저가를 찍었는데 2,134입니다. 최저가가 2,134고요. 최고점은 3,316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최고점 대비 35.64%로 조정받았더라고요. 아까 공부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 금융위기 조정은 35%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35% 조정을 벌써 했습니다. 상승했어요. 1차 파동으로 1차 상승이 있었지만 매우 폭은 적어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여기까지 조정 받으면 여기가 바닥일 거예요. 1차 조정은 해봤자 요만큼일 거예요. 요 정도가 조정이 끝이거든요. 큰 하락 안 옵니다. 벌써 조정이 끝났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2400이 바닥일 거예요. 2400도 저는 안 무너진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2500부터 2500 무너지면 지속적으로 사야 됩니다. 다시 서서히 오르면서 금융장세가 펼쳐지면서 전고점인 3316을 돌파하고 4000 이상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3316을 넘는 큰 상승장이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언제 오느냐? 24년? 최고점은 25년에 찍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이 보입니다. 중국발 악재가 악재인 것 같지만 중국을 대체할 인도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인도가 더 큰 시장입니다. 세계경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계경제 살아납니다. 신성장 동력이 인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적당히 살려주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돌아가고 인도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세계경제는 성장합니다. 아프리카, 중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금융장세가 펼쳐지면서 버블이 발생할 정도로 큰 상승을 예상합니다. 우리는 그 큰 거를 먹어야 돈세형 가족분들이 100억이 되는 거예요. 저는 100억을 요번에 먹어야 되겠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금융장세가 펼쳐지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은 대한민국에서 10년 미래 성장이 섹터가 10년 미래 성장이 좋은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섹터에서 대장주만 사면 됩니다. 10년 미래가 좋은 섹터가 뭐가 있느냐? 미래차, 자율운행 부품이 있습니다. 10년 좋아요. 대장은 누구냐? LG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 LG노트. 그 다음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에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1등은 어디냐? 저는 1등이 텔레치스 아니면 LX세미콘을 생각합니다. 느낌은 텔레치스가 1등일 것 같아요. 매우 좋거든. 중견기업인데 매우 성장력이 좋거든요. 1등은 텔레치스로 보고 무난한 거는 LX세미콘으로 봐요.
그리고 칩시앤 미디어, 네스트C는 후순위입니다. 그러나 후순위들이 더 많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규모 면에서 1등이 텔랩시스고 규모는 LX세미콘이 대장이고 주식 상승률은 텔랩시스가 제일 많이 갈 수도 있고요. 잘 골라야 돼요. 10년 미래가 좋은 섹터는 또 뭐냐? 로봇입니다. 로봇의 대장은 저는 두산으로 봐요. 두산이 10월 달에 두산 로보티스 상장하지 않습니까? 대장은 두산으로 봐요. 그리고 로봇 중견기업에 다요.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티스, 여러 가지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래 성장 섹터는 우주항공으로 봅니다. 10년 미래가 좋습니다.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섹트레가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인탈리아테크. 사실 1등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식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2등은 어디냐? 한국항공우주인데 한국항공우주도 주식이 많이 상승했어요. 하나시스템, 섹트레가이 상승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등을 하나시스템, 섹트레가이로 봅니다. 왜냐? 좋으면 뭐합니까? 벌써 많이 갔는데. 그리고 미래자동차, 2차전지도 10년이 좋죠. 마지막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래가 가장 좋은 건 2차전지가 맞아요. 그럼 뭐합니까? 벌써 템버거 다 터졌는데. 벌써 많이 간 주식은 헛방입니다. 하지만 2차전지는 10년의 미래가 좋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거는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간 거 빼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KG ETS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한 게 없죠. 먼저 많이 갔고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돼요.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은 간 게 없어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분명히 상승할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조정이 많이 받았다면 실제 대장은 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조정을 많이 받았다면 LG에너지솔루션을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삼성 SDI, LG화, KG ETS는 뭐 중국과 배터리 공장을 진다는데 지금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국 경제가 서서히 무너질 거고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세계 경제가 희망이 없진 않다. 인도 시장이 있고 경제는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신다면 10년 미래 좋은 섹터에 투자를 하고 이왕이면 대장주에 대표주에 투자를 하면 성공합니다. 돈세현 가족 여러분들 100억 가자!